오늘 하는 내용은 전확률 공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쨌든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 자체가 그 S라고 하는 표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축소가 되는 게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된 내용이었고, 오늘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어떤 확률 하나를 찾아내는 건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확률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내용이고, 자, 표본 공간이 지금 1번 보면 전확률 공식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자, 얘는 근데 이게 이제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전확률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조건부 확률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는 내용인데, 얘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기를 전확률 공식이다라고 되어 있고, 조건부 확률을 얘를 어떻게 쓸 건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확률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확률을 가지고 전혀 모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전확률 공식을 조건부 확률과 연결시켜서 사용을 할 때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표본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을 잘 뭘 해줘야 돼. 배반 사건의 형태로 해가지고 분할이라는 걸 잘 해야 여기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확률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할을 잘해야 되는데, 분할이 그냥 겹쳐지도록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예시되어 있는 이 표본 공간 안에 몇 개의 사건으로 지금 여기는 나눠졌냐면 3개의 사건으로 지금 분할이 되어 있어. 근데 이 3개의 A 사건, A1, A2, A3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각각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서로 배반 사건인 상태. 그러니까 분할을 하더라도 서로 배반이 되는 사건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이 분할되어 있는 서로 배반 사건의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사건들 안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B라는 사건이. 그 확률을 찾는 방법이 전확률 공식이고, 이걸 찾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그래서 전확률 공식은 표본 공간이 이렇게 몇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이렇게 덧대져 있는 상태야. 그랬을 때 그 또 다른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뭘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찾는 방법을 바로 전확률 공식이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전확률 공식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사건들이 각각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할이 되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건이 나오게 되면 2개, 3개, 많아야 4개 정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누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전확률 공식을 사용을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각각의 사건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다? 곱사건이 공사건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을 뭘로? 배반 사건으로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분할된 사건들의 합집합이 다시 뭐가 돼야 된다? 표본 공간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2가지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는 전확률 공식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부터 하기? 이렇게 사건 3개를 A1,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만 가지고 예시를 보면 A1, A2, A3라고 했을 때 요 3개의 사건은 뭘로? S를 이 3개의 사건으로 먼저 뭐를 해주는 거고 똑같아? 분할을 해야 돼. 근데 이때 분할하는 조건이 각각이 반드시 뭐가 되도록? 배반 사건이 되도록. 서로 겹치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집합하면 다시 뭐가 되도록?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면 여기서 A1, A2, A3가 각각이 배반 사건인데 여기다가 어떤 사건을, B라는 사건을 이렇게 걸치도록 덧대놓은 거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 각각 누가 돼? 이 겹치는 자리들이 하나, 둘, 3개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이 B라는 사건, A1, A2, A3로 분할되어 있는 이 표본 공간 내에서 B라는 사건을 이렇게 하나 갖다가 던졌더니 얘네들이 각각 겹치더라는 거예요. 각 사건에, 분할된 상태의 사건에. 그러면 B라는 확률은 이제 뭘 찾아야 돼? 여기 있는 확률과 여기 있는 확률과 여기서 만들어진 이 3군데에서 만들어지는 확률을 서로 더했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하면, 자, 분할된 사건 안에 어떤 특정 사건을 이렇게 던져줘.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져? 곱사건이. 그러니까 여기는 3개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B와 A1의 곱사건이랑 그 다음에 누구랑? B와 A2의 곱사건이랑 또 하나 그 다음에 B와 A3가 서로 곱사건으로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을 합집합해야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B라는 사건이 하나 완성이 되게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확률 B. 그럼 B라는 사건의 확률은 그럼 결국 누구하고 똑같아?
B하고 A1하고의 곱사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또 누구랑 B와 A2의 곱사건의 확률이랑 그 다음에 B와 A3의 곱사건의 확률끼리 서로 더했을 때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 표본공간 내에서 만들어지는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만들어내는 확률을 뭐라고 한다? 전확률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뭘로 가지고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곱셈 정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면 여기는 그럼 이미 뭐가 먼저 선행이 돼? A1과 A2가 A3라는 사건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B라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조건부확률 즉 곱셈 정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A1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되고 A2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인 거고 A3가 일어났을 때 B라는 확률을 더한 게 B라는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얘를 곱셈 정리로 가지고 오면 A1이 먼저 일어나고 A1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확률과 그 다음에 A2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확률과 그 다음에 A3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한 게 결국은 뭐가 된다? B 사건의 확률이다. 자, 요렇게 나타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확률 공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들어가면 베이지 정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은 3개의 사건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3개가 될 수도 있지만 2개만 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자, 일반화 시켜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4개 이상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많아야 4개, 3개, 2개. 그래서 이를 일반화 시켜보면 지금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문제 딱 접해보면 아 그게 그거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문제 적용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이를 일반화 시키면 자 뭐가 아닌 공사건이 아닌 n개의 사건 A1, A2, A3 하고 n개의 사건이라니까 an까지 분할을 했을 때 an에 대하여 자, 첫 번째는 자, ai랑 aj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이걸 가져다 쓸 때는 반드시 서로 뭐가 돼야 돼? 분할을 한 사건들끼리 서로 반드시 뭐가 되도록 공사건이 되도록 분할시켜야 된다. 단 여기서 말하는 i와 j 번호는 1번부터 몇 번까지 n번까지 얘네들을 전부 다 2개씩 해도 어떻게든지 겹쳐지는 자리 없게.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집합 시켰을 때 1번부터 시작을 해서 n번까지 분할을 했으면 얘네들을 전부 다 합집합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가 나타나도록 표본공간과 같게 뭐 해줘야 된다? 분할해야 된다. 즉 여기서 뭐 한다? A1부터 A2, A3 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표본공간 S를 n개의 사건으로 뭐 한다? 분할한다. 얘네들은 표본공간 S를 분할한다. 반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본공간을 뭘로? 여러 개의 사건이 모두 다 뭐가 되도록? 배반 사건이 되도록 분할시킨다. 따라서 요때 만들어지는 확률을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꿔줘? 시그마의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이 PB는 요렇게 쓸 수 있겠지. PA1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더하기 분할시키는 A2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 자, 이렇게 쭉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제 어디까지? n번까지 만들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확률? B의 확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꿀 거냐? 시그마로 바꿉니다. 이제 기호화 시킬 거야.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바꾸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시그마. 자,
K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n번까지 요거 그대로 이제 일반항으로 바꿔낸 거기 때문에 K번의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전확률 공식이다 라고. 얘가 바로 전확률 공식. 자, 요 전확률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번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에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낼 건데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베이지 정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전확률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 뭐가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I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자, 이거는 뭐야? 이미 위에서 만들어지는 전확률 공식은 A라는 사건들의 확률도 다 알아. 그랬을 때 B의 확률이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AI라고 하는 요 사건들 있잖아. 분할되어 있는 사건의 확률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자는 거야. 조건 확률을. 그럼 얘는 어떻게 적을 거냐? 우리가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이. 자, 조건 확률 적으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I번째 일어나는 확률은 자, 조건 확률의 정의 그 식에 의해서 분모에 누가 오고 B의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이 오고 분자에는 누구의 확률이 오고 얘랑 누가 오고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식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자, 얘를 뭘 가져다가 쓸 거냐? 누구를 이용해서 이 전확률 공식 가져다 쓸 거야. 그러면 자, B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확률 PB가 누구하고 똑같았어? 얘네들이었잖아. 얘네들 다 더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몇 번부터 K는 1번부터 n번까지 누구만큼 자, 요거 분해에 분자는 그대로 누가 들어가고 얘 그대로 들어가죠. AI와 B사건의 곱사건. 자, 이건 다른 거는 아니고 분모에 있는 이 식은 지금 누구를 뜻하고 있다. 요 식 자체가 얘가 뭘 뜻하고 있다. 얘는 누구하고 누구의 사건이다. K번째 사건과 B사건의 누구의 확률이야? 곱사건의 확률이야. 우리 그 조건 확률에서 이렇게 갔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은 PA 사건의 확률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었기 때문에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곱하기 누구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자, 요거 곱한 거 서로 같다 그랬어 어저께. 자, 그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분모 있는 게. 자, 얘는 다시 쓰면 뭐하고도 똑같고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 곱하기 누구하고 똑같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자, 이하고 분자는 같겠죠. 자, 요렇게 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I번째 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뭐라고 한다? 베이지 정리다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I는 전부 다 뭘 말해주고 사건을 분할시켰을 때 나오는 번호들이라는 거. 자,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지금 잘 안 될 거야. 그냥 쓰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가 문제에다 적용시켜가지고 베이지 정리라던가 조건 확률을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 이제 먼저 전확률 공식을 어떻게 가져다 쓸 건지 문제 보고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두 대의 기계가 있는데 각각의 생산량의 A 기계는 40%, B 기계는 60%를 만들며 각각의 제품의 5%와 3%의 불량품이 있다라고 한다. 제품 가운데 어떤 꺼낸 하나가 불량품이었다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가져다 쓸 때, 뭐뭐일 때,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냥 곱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로 들어갔을 때 순서가 있을 때는 바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문제 읽었을 때 어떤 전제 조건에서 뭐뭐 할 때, 뭐뭐가 있을 때, 이루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찾으면 생각하면 된다. 조건부 확률을 생각. 얘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도록 A에서 만들어질 때 확률이야. 자, 그러면 이 표본 공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자, 얘가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어. 여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눠줄게. 자,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하자? 이쪽이 기계 A가 되고 이쪽이 B 기계야. 그런데 A랑 B 기계에서 A 기계에서 생산량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전체의 40%고 얘가 전체의 몇 퍼센트다? 60%야. 그럼 이 안에서 만든 제품들이 지금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 중에 하나를 딱 꺼냈는데 걔가 불량품이야. 그럼 불량품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걸쳐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서 봤을 때는 얘게 1번 사건, 얘가 2번 사건이야. 그러면 A1과 A2는 지금 서로 뭐가 돼? 배반입니다. 겹쳐지는 자리가 없잖아. 배반이야. 근데 얘네들 사이에 누구를 방금 줬어? 불량품이라고 분명히 줬잖아. 그럼 불량품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 여기다가 각각의 A1과 A2에다가 덧대준 거지. 붙여준 거지. 그럼 그랬을 때 불량품이 지금 뭐가 됐을 때 A에서 만들어졌을 때 확률이야. 그럼 자, A라는 제품에서 뭐가 나오도록 불량품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이 자리란 얘기네. 보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E라는 사건 불량품이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량품일 때의 사건을 우리가 뭘로 놓자? E라고 먼저 하게. 선행된 사건을 불량품이었을 때 A라는 사건 A에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불량품이 만들어지도록.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굴 물어보는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불량품일 때 A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제품들이 불량품이라면 불량품일 때 A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A 제품에서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5%라 그랬고 B 제품에서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3%니까 불량품이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 A에서의 불량품과 B에서의 불량품을 다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얘의 확률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원래대로 하면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거겠지? 불량품일 때 걔가 뭐가 되도록 A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뭐겠어? A에서도 불량품이고 B에서도 불량품이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전부 다 어디서 찾아야 돼? A에서도 찾고 B에서도 찾고. 그럼 이 불량품은 누구 거야? 얘가 A 사건에서의 불량품이고 여기는 B에서 B 기계에서의 불량품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줘야 돼? A에서 불량품과 B에서 불량품을 먼저 확인해야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제 불량품일 때 걔가 누구? A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기호를 굳이 안 써도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찾으면 자, 얘는 A와 E의 곱사건이니까 A 기계에서 불량품의 곱사건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지금 이거라 그랬지. 이때 A잖아. 근데 얘는 반대로 바뀌지. 얘는 누구일 때? A에서의 A 기계일 때의 불량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거지. A 기계일 때 걔가 뭐가 될 거? 불량품이 될 확률과 그 다음에 B 기계일 때 거기에서 누가 나올 확률? B의 제품에서 불량품이 될 확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대로 가면 되지. A 제품일 때 걔가 뭐가 되는 거? 불량품일 확률을 곱하는 거고 같지. 자, 이거 바뀌는 건 이거야. 자, 이거 뭐하고 똑같아? 식만 잠깐 적으면 A가 일어났을 때 A와 B의 곱사건 이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B가 선행되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나올 확률이니까 P, B분의 P, A 곱 B라 그랬어. A와 B의 곱사건. 그러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두 가지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을 곱하는 것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나타내질 수 있는 확률을 구할 때 곱하는 거 서로 같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A와 E의 곱사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불량품이 될 확률을 곱한 거 서로 같아. 이건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거? 조건부 확률.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불량품이 나타냈을 때 A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은 A의 기계일 때 불량품일 요거 확률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확률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전확률 공식, 베이지 정리를 가져다가 쓰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막상 계산해 놓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뭐겠어? A에서 나올 확률과 A 제품일 때 누구? 불량품 더하기 B 제품일 때 불량품. 이게 불량품이 될 확률인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한 거는 이 불량품이 어디서 나왔을 거다. A 제품에서 만들어졌을 때 확률이기 때문에 0.4 곱하기 그대로 얼마? 0.05. 그래서 결국 이거 할 때는 어느 쪽? 분모만 잘 찾아 놓으면 분자는 금방 나와. 분모에서 분자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전부 다 정리하면 얼마? 19분의 10. 자, 여기는 표본 공간이 어디로 바뀌었어? 불량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본 공간이 어디로 바뀐 거냐면 원래 A 기계와 B 기계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표본 공간은 얘로 바뀐 거야. 얘로 지금. 표본 공간이 불량품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 딱 꺼냈는데 걔가 A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조건은 A 제품에서의 불량품일 확률을 줬기 때문에 반대로 찾아가는 거라서 뭘 이용하는 거야? 전확률 공식이랑 베이지 정리랑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 자, 하나 더 해보면 4번입니다.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붉은 공이 4개 있고 B상자에는 붉은 공 2개랑 흰 공이 3개 들어있다. 상자 A, B 중에서 나온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이었을 때 그럼 이거죠. 나온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이었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뭘로 바뀌어? 원래는 상자 A하고 상자 B가 있는 상태가 표본 공간이었으면 다 털어내고 나면 문제에서 표본 공간은 뭘로 바뀌어? 이거야. 우리가 하는 거. 그랬을 때 걔를 택한 상자가 누구다? A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A 상자와 B 상자를 알고 A 상자에서 B 상자에서 공을 꺼낼 때 확률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는 반대야. 공을 꺼냈을 때 그게 A 상자니까 반대 지금. 그럼 이거를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표본 공간하고 나눠서 분할을 해보면 자, 요런 모습이 됐고 자, 이렇게 나눠질 거. 자, 그럼 여기를 뭘로 놓고 A 상자로 놓고 얘를 B 상자로 놓고 그럼 A 상자가 될 확률이 몇 %야? 50%입니다. 그래서 A 상자의 확률 찾아줘야지 2분의 1. 그 다음에 2개의 상자로 이 표본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상자 사건으로 나눠져 있지. A 상자에서 꺼낼 때와 B 상자에 꺼낼 때. 그러니까 얘가 A1과 A2가 돼서 자, 2개의 사건으로 일단 분할했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할 거냐? 흰 공 하나하고 붉은 공 하나를 꺼낼 거야. 그럼 여기다가 흰 공 하나하고 붉은 공 하나를 꺼내는 사건으로 덧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누가 되는 거고 2로 바뀌죠. 근데 문제는 어디를 모한다? 택한 상자가 A 상자일 때니까 여기에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A와 E의 곱사건인 거고 여기는 누가 되고 B와 E의 곱사건에 해당하는 자리. 자, 근데 문제는 이 안에는 각각 흰 공이 2개, 붉은 공 4개, 여기도 흰 공이 3개, 붉은 공 2개인데 문제는 표본 공간 2로 바뀌었는데 그럼 2는 뭐냐? 2가 나타내는 표본 공간의 자리는 이겁니다. 뭐 해야 돼? 흰 공이 몇 개? 1개이고 붉은 공이 몇 개일 때? 1개일 때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표본 공간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기호화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바뀌죠. 뭐였을 때? 흰 공 하나와 붉은 공 하나를 꺼냈을 때 걔가 누가 되는 거야? A가 돼야 돼. 요거 물어보는 문제.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주기? 자,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빼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표본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서 쓰면 이렇게 너무 길겠다. 좀만 짧게 쓰고 뒤쪽은 길게 할게. 자, 이제 이렇게 가죠. 분모는 누가? 자, 흰 공 하나와 붉은 공 하나가 나오는 확률분에 A와 E의 뭐가 나와야 돼? 곱사건일 확률. 그럼 자, 얘를 가져다가 이제 하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꺼낼 때 확률은 두 가지죠. 누구로? A와 E의 곱사건이랑 누구랑 B에서의 곱사건. 분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누구다? A하고 E의 곱사건의 확률을 찾고 있다. 그럼 됐네. 자, 이제 꺼내는 문제니까 뭘로 들어가? 조합으로 들어가지. 자, A와 E의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얘는 뭐해? A에서 A 주머니가 먼저 선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A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와 검정색 하나, 그럼 몇 개 중에 총 6개니까 6개 중에 몇 개, 2개를 꺼낼 때 분해에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니까 2C1 곱하기 얼마? 4C1 더하기 B 주머니에서니까 곱하기 B 주머니의 공은 5개니까 5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그게 흰 공 하나와 붉은 공 하나일 때.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분모만 잘 계산해주면 분자는 분모 따라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 갖다 그대로 올려주면 돼. 2분의 1 곱하기 6C2 분의 2C1 곱하기 4C1 그대로 가져다 써주기만 하면 되지. 이제 나머지는. 자, 그리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먼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 분모가 15분의 4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10분의 3 나올 거야. 곱하기 아니야 더하기 10분의 3 분의 15분의 4. 자, 싹 정리하면 17분의 8 나옵니다. 계산하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태영이가 학교에서 문구점과 편의점을 차례로 들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학교, 문구점, 편의점에서 우산을 각각 잃어버릴 확률은 각각 5분의 1이야.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때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잃어버릴 때가 5분의 1이면 안 잃어버리면 5분의 4. 그거 놓치지 말고 집에 도착한 후에 이제 여기지. 여기는 사건이 이렇게 가지. 집에 도착한 후에 얘가 뭐해서 우산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야. 그럼 얘가 이제 뭐야? 알았을 때,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얘가 일하는 사건이 표본공간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랬을 때 누구를 잃어버린 장소가 문구점일 확률. 그럼 이걸 우리가 뭘로 놔? A. 자, 얘도 한번 나눠보면 뭐 하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기로 하고. 자, 학교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지. 여기를 학교라고 놓고 여기 A를 학교 순서대로 학교, 문구점, 그 다음에 편의점이야. 얘를 학교, 그 다음에 문구점, 편의점. 여기를 A라고 놓기는 했는데 B를 문구점을 B라고 놨으니까 이걸 미안한데 B로 바꿀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지. 이제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니까 어디서 잃어버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잃어버린 사건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안으로 붙겠지. 그럼 무슨 말이야? A에서 잃어버렸을 때와 B에서 잃어버렸을 때와 C에서 잃어버렸을 때 얘가 이제 뭘로 바뀌게 된다? 표본 공간으로 바뀌고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은 어느 확률? 요 자리에 오는 확률. 그럼 얘네들 각각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A하고 E의 곱사건, 여기는 B와 E의 곱사건, 얘는 C와 E의 곱사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리는 이 자리. 그럼 잃어버렸을 때니까 누가? 잃어버린 사건이 지금 뭐가 돼? 표본 공간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적어보면 누구?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그 자리가 어디일 확률? B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 분모는 누가 오고 잃어버린 사건이 올 거고 그때 누구를 찾으면 되고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가 B일 확률 찾으면 되고. 자, 잃어버렸을 때 확률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학교에서 잃어버린 거랑 그
그 다음에 어디서 문구점에서 잃어버렸을 때 확률이랑 그 다음에 어디서 편의점에서 잃어버렸을 때 확률을 다 더해야 잃어버렸을 때 확률이 나올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다? B에서 잃어버렸을 때 확률 찾기. 자, 그러면 학교에서 잃어버린 걸 알았어. 학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지? 그럼 학교니까 첫 번째에서 그냥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와? 그냥 5분의 1이야. 더하기. 자, B에서 잃어버렸어. 그럼 문구점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앞에서 만들어진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라 문구점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어?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돼 먼저? 5분의 4.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 편의점에서, 문구점에서 잃어버릴 때 확률이 되는 거고 편의점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문구점에서도 안 잃어버렸고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문구점, 편의점에서 잃을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돼야 맞지. 분의 우리는 찾아야 돼. 문구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만 갖다 쓰면 돼.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만 가져다 쓰면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61분의 20. 자, 적으면 이거는 이거야의 학교에서 혹시 몰라서 학교에서 잃어버릴 때 얘는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고 얘는 어디서? 학교에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서? 문구점에서 알아서 이제 적어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학교, 문구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쳐서 오는 어디서? 편의점에서 이를 확률입니다. 혹시 몰라 적은 거고 이제 알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뭐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전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뭘 찾아가는 거야? 조건부 확률을 찾아가는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이제 나눌 수만 있으면 분할만 잘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연습 삼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 쟤들의 기호를 쓰는지 지금 쓰기 위해서 지금 다 적어준 거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안 적고 그냥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자, 독도고등학교는 1학년이 30%, 2학년이 40%, 3학년이 30%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년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1학년 50, 2학년 45, 3학년 60%일 때 이 중에 한 명을 택한 게 남학생이었을 때 자, 여기죠. 남학생이었을 때 걔네들이 뭐가 되는 한다? 1학년 학생일 확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표본 공간으로 바뀌고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니까 뭘 찾는 거다? 남학생일 때 1학년 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바로 가봅니다. 이제 확률 P는 이거겠지? 남학생일 때니까 뭐겠어? 1학년에서 남학생, 2학년에서 남학생, 3학년에서 남학생을 확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학년이 얼마야? 0.3 곱하기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곱하기 0.5 그 다음에 2학년 0.4 거기서 남학생일 때 확률이 0.45 더하기 3학년에서 0.6이 아니라 잠깐만 3학년은 30%지? 그러니까 0.3 거기에서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0.6 자, 이게 남학생이었을 때의 확률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1학년 때 확률이 1학년 학생일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0.3 곱하기 0.5 분모 분자 100 곱하면 되죠. 15랑 이제 뭐 안 그려도 되는데 굳이 그림으로 아까 같이 표현을 해보면 요런 형태겠지? 보기만 해도 돼. 이제 알면 그자한테 이게 전체 학생 수 표본 공간인 거고 얘를 나누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세 개 1학년, 2학년, 3학년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배반 사건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누구를 찾아야 돼? 남학생.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남학생 1학년에서 남학생, 2학년에서 남학생, 3학년에서 남학생. 여기가 1학년.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데는 어느 자리? 요 자리 1학년에서 남학생. 요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학년일 때 확률이 0.3. 얘가 0.3. 얘가 0.4. 얘가 0.3. 그 안에서 남학생이 각각 얼마야? 얘가 0.5. 그 다음에 여기가 0.45. 그 다음에 얘가 0.6. 그럼 그 외 나머지 이제 확률은 전부 다 여학생의 확률이겠지.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누구의 확률? 1학년이면서 남학생일 확률. 그 다음에 얘가 2학년이면서 남학생일 확률. 얘가 3학년이면서 남학생일 확률. 자, 이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확률은 뭐에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으면 이쪽 부분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면서부터는 확률 나누기 확률로 확률을 구하는 거. 그거 단원이네요. 자, 조건부 확률은 여기까지고 뒤로 넘어가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독립사건은 이미 앞에서 한번 봤고, 자,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 요 단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따가 내용 보면 알겠지만 이항정리랑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랑 지금 배운 독립시행이랑 뒤에 나오는 뭐 있냐면 통계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요 세 개의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묶어져서 같이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이항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면 독립시행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이 제대로 안 되면 뒤에 통계에서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할 때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로 같이 묶어서 가는 거 기억하고 자 독립시행은 독립사건하고 별개입니다. 독립사건하고 같이 보지 말란 얘기야. 독립시행은 말 그대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하고 관련된 내용이 독립시행이야. 적어보면 자 동일한 조건 안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서 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할 때 매회 매번 시행에서 일어나는 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 이를 독립시행이다라고. 그래서 여기는 독립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뭘로? 매회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 이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시행은 독립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에다가 시행하는 횟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횟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독립시행입니다. 자, 매 8번 넘어가서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뭐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확률이 얼마? 2분의 1로 일정하게 항상 앞면 나오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이렇게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N번 일어나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시행을 확률을 PR이라고 했을 때 요 R번 일어났을 때의 확률을 구하라. 근데 몇 번 했을 때 N번 했을 때 R번 일어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사건보다도 어디다가 이런 횟수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확률 우리가 Q라고 하면 이 일어날 때의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야. 되죠? 그럼 일단은 먼저는 두 개만 가지고 들어가 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있잖아. 동전을 4개를 던질 거야.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올 때 확률을 물어봐. 그럼 이거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냥 앞면, 뒷면도 있겠지만 앞면, 뒷면, 앞면도 나올 거고 앞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뒤, 앞 이거 다 구해야 되잖아. 그냥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 3번이고 뒷면이 나올 횟수가 1번이야. 근데 지금 총 횟수가 몇 번이냐면 4번이야. 그럼 총 횟수가 4번일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 얘의 횟수가 몇 번이냐면 3번이야. 그러면 결국은 4개 중에 몇 개가 앞이 나야 돼? 3개가. 그렇기 때문에 얘들 이렇게 가겠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 근데 이런 애들이 총 몇 번의 가지수를 만들어내? 4가지의 가지수로 만들어내. 그러면 n번 중에 r번 a라는 사건의 확률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항상 일정하게 갈 거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시행했을 때 나오는 가지수를 먼저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4가 뭘 뜻한다?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때의 경우의 수하고 서로 같고 한 번 나타날 때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때 확률이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그렇지 않은 가지수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걔의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의 확률과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확률을 곱해서 앞에다가 누구만큼?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경우의 수만큼 곱해주게.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키면 이제 뭘로 나오게 된다. 적어보면 이제 얘가 4번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4번이 아니라 10번이 될 수도 있겠고 100번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구하는 식이 반드시 뭐 나와야 돼? 경우의 수가 먼저 나와야지. 누가? R번 나타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NCR 곱하기 A라는 사건이 나올 때 확률이 P이기 때문에 P가 몇 제곱? R번 나왔기 때문에 R제곱 곱하기 그것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N-R제곱 단 여기서 P 더하기 Q의 값은 여사건과의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가 되고 1. 이때의 R은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보다까지 최대 시행하는 전체 횟수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가 뜻하는 말을 풀어서 쓰면 이거죠.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몇 번 R번 발생할 확률 이거가 어디서 뒤에 통계에서 한번 더 나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공식이지 근데 이항정리에서 나왔던 공식하고 똑같이 뭐해? A 더하기 B의 N제곱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P 더하기 Q의 N제곱을 했을 때 얘의 전개한 식에서 얘를 전개한 식에서 누구하고 똑같대? 일반화 우리 그거 했잖아. A 더하기 B의 N제곱 했을 때 이항계수의 일반화 이거 했잖아. NCR A의 N-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이나 아니면 A의 R제곱 곱하기 B의 N-R제곱이라고 우리가 써서 이항계수 찾았죠. 그 일반화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항정리가 이해가 되면 얘가 이해가 될 거라고. 자, 얘를 이제 가져다가 써봅니다. 자, 수직선 위에 원점이 있고 원점에 점Q가 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일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일만큼 움직인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10번. 그러니까 전체 횟수가 10이기 때문에 n이 얼마야? 10이란 얘기야. 근데 얘네들은 주사위 한 개 던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눈의 사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러니까 주사위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주사위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1 나와도 6분의 1이고 2가 나와도 6분의 1. 1이 나왔다고 해서 2가 나올 때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사건이야 지금. 그랬을 때 점 Q가 x는 0, 즉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시행해가지고 만들어진 횟수를 표로 나타내 준 거니까 어느 자리를 말해? 이 자리겠죠? 여기.
그럼 10번 중에 짝수가 몇 번? 5번. 홀수가 몇 번? 5번.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자, 그래서 짝수의 눈이 5번 나올 거기 때문에 짝수 기준으로 해서 n은 10이야. 그래서 10번 중에 5번의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얘는 짝수. 그 다음에 얘는 그것의 여사건이니까 홀수. 그리고 계산. 약분하면 256분의 63 마지막에 나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점 Q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이하일 확률? 3 이하. 자, 거리가 3이니까 뭘 말하겠어? 절대값이 3 이하입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뭘 말해? 원점으로부터 해서 이 절대값이 얼마가 되는? 3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언제겠냐? 마이너스 1 때하고 0일 때하고 얼마일 때? 2일 때. 세 가지 다 들어가면 되죠? 자, 먼저 짝수의 횟수가 얼마일 때? 4번일 때 확률이랑 짝수의 눈이 5번 나올 때 확률이랑 짝수의 눈이 몇 번? 6번 나올 때 확률 찾아서 더하기. 그럼 얘는 10번 중에 4번. 이 짝수니까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홀수가 6번. 더하기 10C5 곱하기 짝수가 5번. 홀수 5번. 자, 다 계산하면 32분의 21. 그럼 Q의 위치가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일 때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같다. 자, 또 10번 해봅니다. 10번. 자,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2발을 쏘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3발 쏘기로 한다. 1 또는 2니까 6분의 2에서 얼마가 되고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눈이니까 3분의 2의 확률. 그러면 얘를 A라고 보면 얘는 그것의 여사건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이에 따라 관역을 쏠 때 오직 한 발만 명중. 그럼 이거지 전체 사건 이제 1 또는 2가 나올 때와 그 외의 눈이 나올 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럼 첫 번째는 주사위의 눈이 1 또는 누가 나오도록 2의 눈이 나올 때 그리고 뭐 해줘야 돼? 오직 한 발만 명중한다 그랬으니까 1 또는 2가 나오면 몇 발을 쏘겠어? 2발 쏘기로 했죠? 2발 중 몇 발만? 한 발만 명중. 그때 확률. 자, 같이 들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의 눈이야. 그 외의 눈이 나오면서 몇 발? 3발을 쏘는데 3발 중 몇 발만? 한 발만 명중. 자, 그러면 확률 구해보면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 각각의 확률 찾아서 서로 더하기. 그럼 자, 먼저 1 또는 2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확률은 3분의 1. 그럼 3분의 1 나왔으면 몇 발을 써야 돼? 2발이야. 그러면 n이 얼마? 2. 그 중에 한 발만 뭐가 되도록? 명중. 그럼 명중시킬 확률 4분의 3. 그 다음에 못 맞출 확률이 4분의 1. 자, 또는 그 외의 눈이니까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몇 발? 3발이기 때문에 n이 3으로 바뀝니다. 횟수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3발 중에 몇 발만? 한 발만. 그러면 얘는 얼마? 4분의 3의 1제곱 곱하기 4분의 1이 2제곱. 그래서 확률이 구해지지. 자, 그럼 지금은 사건이 몇 개로 나눠졌어? 2개로 나눠졌잖아. 그럼 사건이 3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럼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찾으면 돼? 그럼 사건이 3개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만 나왔는데 이번엔 C라는 사건 나오겠지.
그럼 A라는 사건이 나올 때 확률을 우리가 P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B라는 사건이 만들어질 확률을 Q라고 놓을 거고, C라는 사건을 R이라고 놔봐봐. 그럼 그때 확률은 어떻게 할까? 시행 횟수는 총 몇 번? N번. 어떻게 구하면 돼? 뭐 해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횟수가 나왔어요. 횟수는 뭐 L로 놓을까? 횟수가 A라는 사건은 총 L번 나오고 얘는 N번 나오고 얘는 N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확률. 어쨌든 얘들 다 더하면 얼마 나오고? 1 나오겠지? 여기를 N으로 놓으면 안 되겠구나. K로 놓을까? 그럼 일단 시행횟수 얘네들 다 더한 게 몇 번이고? N번이고. 그럼 A라는 사건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이항정리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면 돼? 삼항정리 갖다 쓰면 되지. 삼항정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 했을 때 일반항 어떻게 나온다?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나누고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면 돼? 세 개의 사건으로 나오면 똑같죠? N번 시행한 것 중에 A라는 사건이 L번 나왔으면 L이라고 놓으면 되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라는 사건이니까 A의 몇 제곱, 확률이니까 A가 아니라 P의, 확률이 지금 P니까 P의 L제곱, Q의 M제곱, K, 확률이 아니니까 R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삼항정리 가져다가 쓰면 되지. 그죠? 삼항정리 갖다 쓰면 되죠? 갖다가, 알았지? 삼항정리 기억하죠?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간 거 기억나지? 그 다음 확률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NCR이고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니까 요 자리만 이제 뭘로 바꿔주면 돼? 얘로 바꿔서 확률 구하면 된다고. 독립식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다 끝났어. 확률 쪽은.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라고. 지금 방금 뭐 했어? 이항정리 했고, 그 다음에 사건이 3개 나오면 삼항정리 가져다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사건이 몇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확장시켰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보여준 거고, 여러 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아무래도 통계 쪽에서도 2가지 정도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적어보면 적고 읽기만 한번 해보세요. 매회 시행마다 자, 서로 배반인 K개의 사건 각각 P1, P2, P3 쪽에서 K개의 확률이 나오면 단 여기서 1번 확률부터 시작을 해갖고 각 사건의 확률의 총 합은 항상 얼마이다? 1. N회의 그 결과 A1이 이렇게 각 사건의 횟수를 이제 지정해 준 거고, A, K가 N, K번 각 사건의 시행 횟수들의 총 합은 전체 횟수하고 서로 같다.
이제 이항정리, 삼항정리를 일반화시켜서 그 식을 확장시켜 놓은 모양입니다. 일반화시켜 놓은 거야, 걔네들을. 이항정리와 삼항정리는 특별한 경우인 거고, 걔네들을 일반화시킨 거야. 그럼 전체 n 팩토리얼 나누기 곱하기 P1의 N1, P2의 N2 각 확률의 시행횟수의 거듭제곱만큼 곱하기. 자,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삼항정리에서 썼던 것처럼. 삼항정리가 요거에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일 때 얘네들이 NCR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인데 A의 항의 개수, A의 지수, B의 지수, C의 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을 N 팩토리얼 나누기 P, Q, R 이렇게 썼잖아. 곱하기 요런 모양으로. 그리고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단 누구하고 똑같다? 전체 지수 N제곱 했을 때 요 N과 크기가 서로 같다 그랬고. 자, 요거를 지금 몇 개로 N개로 확장시켜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삼항정리 생각하고 하면은 이항정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삼항정리 이상 되면 헷갈리니까 이 삼항정리의 모양을 보면 저기 지금 독립시행에서 확률 구하는 저 모습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항의 개수를 그냥 늘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그 통계 쪽이랑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온 경우 없어. 기껏해야 주사위 던지거나 동전 던져. 왜냐하면 동전 하나가 2분의 1일지언정 얘를 10번 던진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2분의 1의 10제곱이 기본인데 동전이 앞면이 8번 나오고 뒷면 나오면 2분의 1의 8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인데 10번 중에 8번이면 10, 18이야. 그러면 10씩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동전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한다 쳐. 근데 간단한 수를 주진 않을 거야. 몇 번의 횟수를, 많은 횟수를 주정을 해놓은 거고 주사위만 해도 6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독립사건과 독립시행하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주사위하고 동전이야.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그러면 6분의 1만 해도 10번 하잖아? 그러면 분모는 6의 10제곱이야.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3의 눈이 뭐 5번만 나와봐. 그러면 6분의 1의 5제곱이면 그 외 나머지는 6분의 1의 4제곱이고 그게 10시 얼마야. 그러면 그거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뭘로 극한 의미로 이제 돌아가기는 해. 극한값의 의미로 돌아가서 좀 더 구하기 쉬운 식으로 돌아가긴 한데 어찌됐든 독립하고 독립시행하고 관련된 건 주사위하고 동전이 대표적인 문제들이고 숫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항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자, 12번 마지막입니다. 자, 한 개의 문 뒤에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기출된 학교도 있기는 해, 이 문제가. 서술형의 형태로 찾아보라고 하는 거. 또 유리하면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자, 하고, 한 문 뒤에는 자동차가, 두 문 뒤에는 염소가 있는 세 개의 문 중에서, 이게 옛날에 방송에서 나왔던 그, TV쇼에 나왔던 그 상황을 예제로 준 거야, 예시로. 자, 세 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TV쇼 문제가 아니고 외국, 영국인가? 그게 아마. 선택하여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게임쇼가 있다. 그러니까 참가자가 문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뒤에 자동차가 있으면 가져가는 그런 게임. 자, 출연자가 한 문을 선택하면, 출연자가 문을 하나 선택을 하면, 자, 진행자가 나머지 두 개 중에 염소가 있는 한 문을 보여주면서 처음에 선택한 문 대신 남아있는 문으로 바꿀 거냐, 그대로 갈 거냐를 물어봐. 그랬을 때 출연자가 자동차를 갖기 위해서는 처음 선택한 것을 고수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바꾸는 것이 나을까, 이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안 바꾸려고 결과는 이거야. 결과는 확률이 3분의 1이 나와. 안 바꾸게 되면.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야? 안 바꿀 때, 바꿨을 때 확률은 3분의 1란 얘기잖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 바꿨을 때 그 참여자가 차를 가져갈 확률이 3분의 1이면 뭐 하는 게 나아?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설명 듣고 그림은 꼭 안 그려도 되니까 이거 꼭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참여자가 있어.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배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돼? 문을 선택할 거 아니야. 이 안에 자동차가 있을 거냐, 염소가 있을 거냐, 이런 거야. 그러면 참여자가 1번을 문을 선택을 했어.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차를 주려고 할까? 안 주려고 하겠지. 그만큼의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진행자가 딱 봤는데 자동차 있는 문을 선택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문을 하나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바꿀 거냐 말 거냐 해서 심리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바꾸면 가져가겠지만 바꾸면 못 가져갈 거 아니야. 안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1번 문, 2번 문, 3번 문 이렇게 있을 때 바꿀 거냐 말 거냐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처음 선택한 문을 참여한 사람이 1번 문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참여 진행자가 이제 몇 번 문을 2번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뭐해? 바꿀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자, 상황을 이제 만들어 보면 출연자가 이게 이제 뭐냐면 조건부 확률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나왔었어. 출연자가 선택한 문을 1번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나머지 두 개의 문을 2번, 3번이라고. 그러면 이제 각 문 뒤에는 뒤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을 자동차가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문에 있는 사건을 A1이라고 놓고 두 번째 문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걸 A2라고 놓고 세 번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의 상황을 A3번 사건이라고 하자.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얘네들이 전부 다 자동차가 있다가 아니야. 첫 번째 문에 자동차가 있을 때를 우리가 A1이라고 놓고 이렇게 A1이라고 놓고 만약에 두 번째 있으면 A2라고 놓고 세 번째 자동차가 있으면 A3이라고 하자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사회자가 문 1을 자, 택하는 사건 보여주는 거야. 2번 문을 열어서 보여줘.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자, 요때 이제 확률을 볼 거야. 이미 출연자는 1번 문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거지. 진행자가 2번 문을 열었을 때 출연자는 1번 문을 선택했을 때의 확률이야. 그럼 이 사람이 자동차를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 자, 이렇게 보겠지. 먼저 누구부터 들어가야 돼? 분모가 원래는 B지, B. 분모 B 나와야 되죠? 그럼 B가 뭐야? 사회자가 2번 문을 선택할 확률이야. 그러면 자, A1 곱하기 P, B, 바 A1 더하기 그때 누가? 참여자는 1번 문을 선택했어. 자, 얘는 이거하고 똑같은 말, 누구랑? 얘하고 똑같은 말. 자, 얘는 B고,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쓰면 이렇게 바뀌어.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럼 자, 확률 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자, A1은 각각의 문의 확률이 서로 같대. 그러니까 A1을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2번 문을 선택할 확률도 3분의 1이고 3번 문을 선택할 확률도 각각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1. 누구를? A1. 각 문 뒤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이 A1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야. 여기는 첫 번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 확률은 3분의 1이야. 됐죠? 이거 글로 적어줄 거야. 그러면 그때
그때 첫 번째 문 뒤에 지금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진행자는 2번 문을 열 수도 있고 3번 문을 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진행자가 2번 문을 열 확률은 얼마야?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번 문을 열 거기 때문에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 2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어. 그죠? 그러면 진행자는 2번 문 열어줄까? 절대 안 열어주겠지. 절대 안 열어주겠지. 그러니까 2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진행자가 2번 문을 열 때 확률이잖아. 근데 2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는데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지. 그러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 확률은 3분의 1이야. 그럼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지. 그러면 2번 문을 반드시 열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는 확률이 얼마가 되고 1. 그 중에서 뭘 원해? 얘인 거지 지금.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1이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1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 여기 얘가 뭐야? 참여자가 1번 문을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행자가 2번 진행자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진행자가 2번 문을 열 때의 사건을 B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참여자는 1번 문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1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됐어? 진행자가 2번 문을 열어주는 거냐. 그러면 2번 문을 열었을 때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자동차를 아니 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아? 문을 바꾸는 게 맞아? 바꾸는 게 맞지.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적어보면 이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거야. 누구 위에? 1번 문 뒤에. 얘는 1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고 진행자가 몇 번 문을 여는 거? 2번 문을 열어서 보여줄 확률이야. 그 다음에 얘는 누구 있을 때? 2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2번 문을 열 확률, 열어서 보여줄 확률. 절대 안 보여주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옆에다 이제 알아서 좀 표시해봐봐. 위쪽으로 써도 되고. 자, 얘는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고, 이번 문을 열어서 보여줄 확률.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2번 문 무조건 열어야지. B사건이 뭐였어? 진행자가 2번 문을 열어줄 때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 문을 반드시 열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결국은 참여자는 처음 선택을 유리할 거다. 요거는 학교에서 뭐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몇 년 전에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유형이라서 한번 얘기한 거고. 자, 어쨌든 확률하고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지금 어디서 나오게 되면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오게 되면 평균이 좀 낮아지기는 해. 통계만 나오면 기말고사 때 평균이 높아지고. 그래서 좀 내가 확률이 좀 약하다 그러면 차라리 조건부 확률 이쪽 단원이 기말고사에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 나한테. 왜냐면 통계 쪽 통계만 나오게 되면 평균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